마르코스 부토스 역할 맡은 류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시우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X 역할을 맡은 양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제 역의 손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시조와 옥타곤스 시조를 맡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이제 마이크. 안녕하세요. 수의 예정 기자입니다. 출근하고 네, 연출님과 작가님께 질문 드렸고요. 네. 마이크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수행 예정 기자라고 하고요. 연출님하고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권력의 되게 다양한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연출님과 작가님도 아무래도 뭔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지금의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 연극에서 계속해서 배우들이 권력의 정의가 뭔지 이런 논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정답을 알 수 없게끔 끝나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님과 작가님이 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 느낌이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 정치적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먼저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작품을 어떻게 연극적으로 강렬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로 출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공교롭게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만들어 가면서도 생각이 계속 바뀌고, 지금 시점에 왔을 때도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대사가 바뀐 것은 아닌데, 지금의 저에게 연출로서 저에게 이 작품을 바라보는 주제의식 같은 것은 결국에는 끝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저항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이 어디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들어와지는데요. 엔딩에 이제 브루터스가 이 로마가 수많은 해방자들의 시체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과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모든 저항을 해왔던 시민들의 어떤 의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바탕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은 이제 꼭대기에서 황제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 제일 바닥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했던 하나 보잘것없는 많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관객석을 채울 수 있는 관객분들까지도 그쪽으로 좀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각 기자님. 제가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줄을 계속 좀 대면해 보셨었는데, 그 시가 아무도 매장되지 않는 들판이란 없다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당히 아름다운 들판 위에 있는 어떤 거대한 어떤 성이 있더라도 그 아래에는 분명히 그 성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잊혀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권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데, 사실 그 힘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아마 국민이겠죠. 국민들이 그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준 권력을 이어받은 자가 그 힘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있고,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할지만 생각을 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떠한 정의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섰을 때 처음에는 미약한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던지는 어떤 온몸으로 부딪히는 그 에너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얼만큼 물결로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무도 매장되지 않는 들판이 없다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좀 각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기자님. 네, 저기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도우성 기자입니다. 유승호 배우님과 손호준 배우님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와 드라마와 구분되는 연극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연극의 좀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특히 이번 킬링 시저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승호 배우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과 달리 하나의 대본을 가지고 이제 거의 60회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전에 연극했을 때도 느꼈지만 사실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더 뭔가 내가 색다른 감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쉽게 너무 단정을 좀 지어버렸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과 어떤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넬슨 아메리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계속 연출님도 노트를 주시고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플러스 배우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더 탄탄하게 좀 연극을 만들어 가보고 싶고요. 사실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잘 만들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연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초봉을 받지만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코트콜트 인사하고 또 객석에서 엄청난 박수 소리로 또 연기에 대한 또 호평을 보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어서 호준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매체에서 하는 연기와 이 연극의 다른 점, 매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체에서 하는 연기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완벽한 나의 이 감정 상태의 연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이 연극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많이 긴장되고 더 연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성장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극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관객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러면서 또 항상 같은 장면을 많은 배우분들과 한 연습실에서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장면을 또 계속 만들어가는, 그렇게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이 무대 서기 전에는 정말 떨리거든요. 오늘 실수하면 어쩌지, 이렇게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고민됐던 점 사실 연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쓰는 부분들이 저희가 되게 많아요. 감정도 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연기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외에는 다들 배우분들 다들 좋으시고 연출진 작가님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라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연기하는 이 대사들을 뱉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든 거 말고는 없었어요. 굉장히 정말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기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준원 배우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시저로서 또 후반부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계신데, 관객분들께 전혀 좀 다른 배역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님의 이제 가까이 어떤 캐릭터를 좀 어떻게 좀 구분짓고 연기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시전은 처음에 연출님이 말씀하신 권력에서 힘에서 하는지 생각해서 되게
거칠고 되게 힘있고 그런 위주로 발성도 있고 표정이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오타비아누스 시전은 새로운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걸렸는데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얼음 같은 그런 좀 불과 얼음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불과 얼음이라는 비유를 해주시니까 바로 좀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이 안에서 1인 3역까지 맡고 계신 우리 지원 배우님 계시잖아요. 카시우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엑스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한 작품 안에서 이 세 배역을 이렇게 또 동시에 소화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고민됐던 지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원래는 안토니우스와 카시우스 정말 1인 2역이었는데 이거를 이 작품을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했고 창작진분들과 고민하면서 이걸 X라는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브루토스의 머릿속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뭔가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 존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브루토스의 눈에는 안토니우스로도 보이고 카시우스로도 보이는 그런 인물로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인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사실 드레스 리허설 할 때까지도 진짜 치열하게 그 연출이나 작가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이 역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머리 색깔도 그렇고 이제 메피스토텔레스의 거의 상징적인 뭐 빨간 머리를 할 것이냐, 근데 뭐 저기 또 분장 선생님은 또 파란 머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파란 머리의 또 상징이 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탄을 보통 광명의 천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되게 아름다움을 가장한 좀 그런 악마 같은 역할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우울함이라는 또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해서 좀 이렇게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름답지만 또 작품을 보는 관객으로서는 좀 얄밉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이 드는 캐릭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하고 바로 안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연극이 정말 쉽지 않은 장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그분께서 연극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신 계기, 결심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대님. 네, 저는 뭐 사실 무대 공부도 많이 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무대 위에서 같이 연기한 배우들의 모습이 합을 맞추던 그 순간이 되게 그리웠던 생각이 좀 났어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양지원 배우님이랑 엔젤스 아메리카를 같이 했지만 그 이후로도 배우님을 같이 봤어요. 지원이 형을 뭐 사석에서 보기도 했지만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무대에서 더 빛나는 배우이고 그때의 모습이 저한테 더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한 번 더 해서 더 멋있게 잘 해서 무대에서도 이렇게 잘 뛰어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호중 배우님. 승호씨는 전작에서 만났는데 되게 비슷했어요.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무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각자 청심환도 먹으면서 서로 같이 떨고 기도도 하고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게 연극이라는 게 정말 희한한 작업인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되게 묘한 느낌이 있는 게 연극인 것 같은데 저도 승호 씨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고 하면서는 매번 이렇게 떨리고 힘들고 이거 이제 못하겠다. 근데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어떤 뭔가의 그런 거에 이끌림에서 끌려온 듯한 느낌이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킬링 시저라는 작품에 매료돼서 제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서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연극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한 연극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현장팀과 배우들이 뭉쳤는데 그만큼 진한 팀워크로 이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아까 손들어주신 기자님이시죠?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본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연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공연 내용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또 무서운 장면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손짓이라든지 이런 안무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의 연장선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연출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이디어 이런 내용들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양천 배우로 인해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다고 예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이 배우들이랑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 굳이가 아니라요. 이렇게 여러 배우들이 또 있을 텐데 이 배우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출가님을 찾아간 이유, 그리고 연출가님께서는 이 배우들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배우들과 같이 가자라고 결심하신 이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비극을 다뤄야 된다고 제 스스로가 연출가로서 더 듣기 전에 이제 그리스 비극이나 한국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한 몇 년 전부터 해왔었는데요. 그것과 동반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무대에 올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 구조물, 빛깔, 소리 모든 것들이 다 구도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일수록 동시에 아름다운 구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거지 이야기 속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내뱉다가 끝나는 연극을 저는 원하지 않고 비극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끔찍한 장면을 재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죽어 있을까, 아름답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뭐랄까요, 상반된 트랙을 좀 동시에 보여주면서 어떤 감정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자극적인 소스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뭐랄까요, 좀 수준 높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희 안무가도 본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라는 거를 연출님과 두 분께 다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답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 상업극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일단 세혁 작가님께 들은 한두 가지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그냥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신데 3개월 동안 연습하고 싶고 웬만하면 원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덥석 그냥 하자 그럼 뭘 뜨거운 거 뭐 있냐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죽이는 이야기 하자 그러고 끝났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네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호준이 형이랑 승호랑 이제 같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 공연도 많이 이렇게 관객을 와주세요, 두 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죽어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무대가 갑자기 그립다고 너무 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이냐 그랬더니 진심으로 한번 뜨겁게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세혁 작가님이 생각이 머릿속에 확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중국에 계시다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뜨겁게 모인 배우들이라니. 그래서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뜨겁게 모인 배우들이라면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연출이 한 분 계시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지금 공연 중인데 한번 보러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상업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김정연출님을 잘 몰랐어요. 굉장히 무시했죠. 그래서 한번 보러 가라 해서 제가 붉은 웃음이라는 연극을 주마트시였던가요? 또 거기서 하는 작품을 제가 보러 갔어요. 보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객석에 제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제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옆으로 연출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연출님이신 거예요. 노트를 할 작정을 하시고 앉아 계셔서 제가 일단은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같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공연을 본 순간 제가 이분이랑은 무조건 해야겠구나. 제가 마음을 먹고 승우한테 유승호 배우한테 전화해서 승우 한번 보러 가보자. 그래서 보러 갔더니 승우도 형 미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극장도 사실 요즘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메리올이 마침 너무나도 사실 저는 굉장히 고도 높고 저희 공연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이후로 한 거의 2-3개월 걸렸나요? 2-3개월 동안 뭐 정말 순조롭게 말도 안 되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극장도 잡을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 제작사도 생기고 그래서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호준이 형은 사실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님과 더블을 하고 싶다 본인은. 그래서 김준원 선배님께 또 연락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감사함의 연속이었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상업 프로덕션에서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되게 국립극단 작품을 보는 느낌도 들었다.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작품이 그래서 좀 더 흥행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또 지금 시대에 이 연극이 이 시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손호준, 유승호 배우의 어떤 연극 무대에 대한 열정으로 비롯된 어떤 이 조합이 되었네요. 네. 진짜 저희 아예 풀 스토리고요. 저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몰랐던 내용까지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기 질문 손 들어주실 때 앞쪽에 오른쪽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 기자입니다. 저 방금 전에 연기 잘하는 분과 더블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손호준 씨랑 또 김수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연령대도 다르고 전혀 다른 모습의 시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각각 어떤 모습의 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각각의 관전 포인트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출님께서는 원래 오케스트라 계획을 손호준 씨의 계획을 수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연극하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그 시절하는 역할을 내가 표현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더블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준원 선배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준원 선배님하고 대화가 많이 나누면서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의 모습도 찾게 됐었고 정말 많이 배워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절과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시절을 웬만하면 다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달리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손호준 배우님. 차이점과 그리고 차이점.
저희가 이제 크게는 연출님하고 합의된 부분들은 이 시저 다 공유를 했고요. 나머지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많은 해석에 대한 것까지도 연출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호준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저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 둘을 동시에 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분노하는 방법이 다르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리고 이 어떠한 화를 내고 여유롭거나 이런 모습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 크게는 저는 똑같지 않나 싶은데 출림의 답을 통해서 그래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르고요. 저는 연습할 때 확 느꼈어요. 그게 그리고 질문 주신 기자님께서 주신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원 선배님은 제가 예전 아주 어릴 때부터 작업을 언젠가 하게 되겠지 하고 있었던 좋아하는 배우분이셨고 당연히 이제 합류하게 됐을 때 너무 든든했고 연습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연출로서는 배우분들께 표현하진 않지만 시저라고 하는 역할을 감히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랄까 어렵고 저도 작가님도 이걸 하자고 딱 던져놓고 계속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딱 그 초반에 시즌 죽이기 전에 그 악몽에서 깨어날 때 그 톤들에서 연습 초반에 저는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두 분이 좀 달랐어요. 호준 배우님은 좀 딱 처음에 그 에너지를 확 질렀을 때 좀 뾰족하고 좀 이상하게 서늘하게 징그럽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요. 되겠다, 이거 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했었고 준원 선배님 굉장히 두껍고 묵직한 어떤 것들이 나와지면서 옥타비아누스로 꺾여졌을 때 오히려 인자한 느낌이 들고 호준 배우님은 옥타비아누스로 꺾였을 때 굉장히 차가운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허한 느낌까지 들어서 둘의 컬러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터스 맡으신 승호 배우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거는. 다른 컬러 배경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시저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X가 또 같이 이제 홀드해주는 인물이 또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과 좀 뭐랄까 또 다른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다. 아주 좋은 조합이고 그래서 비단 여러 명의 캐스트가 다양한 관객층들을 이제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은 아니었고 절대로 하나의 캐스팅을 두 분의 이 뭐랄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배우분들께서 맡아주시면서 오히려 원캐스트 해주신 승호 배우님, 그다음에 지원 배우님 그리고 우리 코러스 분들까지 좀 밸런스가 좋은 어떤 구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두 분의 매력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입니다. 일단 유승호 씨랑 손호준 씨랑 지난번에는 같은 캐스팅이어서 이제 같이 무대에 서는 순간은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호흡을 같이 맞추게 됐는데 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이제 양지원 배우는 그분이랑 지난번 작품에서도 이번에도 또 같이 호흡을 맞춘 거잖아요. 조금 달라졌다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손호준 선배님이랑 마주보면서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연기할 때 너무 재밌게 즐겁게 연기를 하는 배우였었기 때문에 그거를 나랑 같이 눈앞에 두고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무대 위에서 당연히 제가 감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감히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 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이제 2회차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60회차가 더 기대되는 시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호준 배우님. 유승호 선배님하고 제가 그 전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지는 못했어요. 대신 무대 오를 때는 따로따로 올랐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선배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선배님 공연도 많이 봤었고 선배님이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하면서 너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아마 공연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승호 씨가 정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어서 주영 배우님. 네. 우선 제가 두 분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전 사실 그 유승호 선배님이 네, 사실 인성이 좋은 걸로 항상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족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굉장히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배우시고 다만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같이 이제 여기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무대를 저번에는 처음 섰기 때문에 사실 매체와는 좀 다른 무대의 언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연기적으로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배우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연출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배우들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사실 하루하루 연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깊이 있는 연기를 하는구나. 진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한 번은 유승호 배우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형 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승호야 나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놀라고 있다 매 순간 그 정도로 진심으로 제가 리스펙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물며 좀 그만 겸손해도 될 것 같다 너무 겸손해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유승호 배우님은 아무튼 정말 멋져요. 아무래도 지난 작품보다 조금 더 이렇게 힘든 씬들이 더 많아서 맞아요. 사실 지난 공연 때도 사실은 제가 프라이어 역할과 붙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역시 몇 년 되셨죠? 20? 거의 30년 되셨네요. 아직 그 내공이 정말 무시 못하는구나. 정말 이 깊이감은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배우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손호준 배우님은 사실 원래도 연기 잘하는 걸로 또 유명하신 배우님이시고 근데 지난번에는 어쨌든 지난번 역할과 이번 역할 시저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인하고 또 마초적이고 남성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이 이번 역할을 준비하면서 목소리도 좀 굵게 긁어서 내보기도 하고 막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형이 이런 역할을 이렇게 진지하게 묵직하게 해내는 걸 제가 보면서 또 역시나 너무 잘하는 배우님이시구나 하면서 또 역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보여주시는 이 캐릭터들이 또 기존의 또 전작에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또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객분들도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두 분 다 엄청난 배우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김정 연출님이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항상 격려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그리고 쉽지 않은 곡일인데도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 또 앞으로의 공연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킬링스터 프레스코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과 제작진들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맷즈 관계자 여러분과 구성님들께 감사의 말씀